이어서 30번부터 가봅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오거나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결론만 받아들여 주고 갑시다. 여기에서는 일단 4번이 틀렸는데요. 보시면 중형 대형기에서는 개방 슬롯, 쐐기 슬롯, 넣은 슬롯이 사용되고 소형기에서는 가지 모양 반패 슬롯이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대형기에서 가지 모양 슬롯 아니라는 거. 그리고 1번 전기자 권선은 대전류인 경우에는 평각동선, 소전류인 경우에는 연동 환선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소형기에서는 여기 반패 슬롯이라고 했죠. 가지형 슬롯도 반패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니까 답이 되겠네요. 31번 직류기에 있어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불꽃 없는 정류. 이게 사실은 우리 보극을 통해서 보상해주는 전기자 반작용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불꽃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불꽃 없는 정류를 위해서 전압 정류로서 보극을 설치하고 또 저항 정류로서 탄소 브러쉬 설치하는 거 역시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32번 연구자석 또는 전자석 끝부분에 설치한 자성 재료편으로서 말 속에 들어있죠. 자성 재료편이란 말이 들어있네요. 전기자에 대응하여서 계자 자속을 공급 부분에 적당히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자성 재료편 나왔죠. 자극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 부분에 적당히 자속을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성 재료편, 자극편. 33번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이 중권인 경우 균합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 자, 파권 말고 중권이죠. 이것은 서로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꽃 발생.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전압차에 의한 불꽃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합판 설치. 34번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하였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중권은 병렬권이죠. 그래서 병렬 회로수와 극수, 브러쉬 수까지도 다 같았죠. 1번 맞고요. 브러쉬 수가 항상 2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브러쉬 수는 항상 2개다. 병렬 회로수 2개일 때 브러쉬 수 2개이기 때문에 이건 파권을 뜻하는 겁니다. 파권에 병렬 회로수 2개였죠. 그러니까 브러쉬 수 2개. 이건 파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죠. 전압이 낮고 비교적 전류가 큰 기기, 이거는 병렬권이기 때문에 병렬로 여러 개를 설치한 거여서 큰 전류를 흘려주는 용도에 적합하다. 맞죠? 우리 이 전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균합판, 균합선 이런 접속일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5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랬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 다른 것을 익혀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되죠.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이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익혀주시고 다른 것들은 역시 맞는 얘기니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와 답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36번 다음 그림은 직류발전기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을 가리면 여기는 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리면 여기 있는 계좌를 가리면 직권이 있죠. 이렇게 분권과 직권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복합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복권 발전기입니다. 복권 발전기.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37번. 전압 변동률이 적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여 전기 화학용, 전원, 전지의 충전용, 동기기의 여자용 등에 사용되는 발전기 그랬는데요. 전압 변동률이 적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해서 전압 조정이 가능한 이것은 분권 발전기입니다. 분권 발전기 용도로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전기 화학용, 전기 충전용, 동기기 여자용, 분권 발전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 전기기기가 방대합니다. 이론 시간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렇게 문제 속에서 하나를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38번. 직류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게 직류복권 전동기죠. 이거를 분권 전동기로 쓴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 얘가 없는, 이 부분이 없는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 전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직권 계좌가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진다는 건 이걸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단락을 시켜야죠. 단락. 보시면 지금 여기 직권에다가 이쪽에 달아놓은 것, 이게 분권인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복권 발전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쪽 분권 발전기로 쓰기 위해서는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진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진 단락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걸 직권 발전기로 쓴다면, 직권으로 쓴다면 즉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 전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쪽 계좌를 개방을 시킨다는 얘기죠. 여기를 개방을 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단락해야 되고요. 직권으로 쓸 때는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권으로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3번이 되는 거죠. 39번. 보국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 자, 중성점, 보국이 없는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중성점이 변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인데, 언제 이 반작용이 생기냐면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쪽에 부하가 걸리는 거죠. 부하가 이렇게 걸려서 비로소 전류가 흐를 때, 그때 비로소 여기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니까, 즉 부하가 걸렸을 때 이런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부하가 걸려서 전기자에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전기자 반작용 우리가 살펴봤죠. 흐르게 되면 이런 전기자에 의한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자속의 분포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중성축마저도 이렇게 이동해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그랬는데, 이런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부하를 걸어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거다 그랬었죠. 그래서 주자속이 감소하고 중성축이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용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우리가 이건 살펴봤었죠. 그리고 불꽃 발생, 브러쉬 부근에 불꽃 발생도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계좌에다가 이렇게 보상원선을 심거나 보극을 이렇게 두어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물은 것이 뭐냐면, 언제 이런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느냐, 지금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 즉 전기자 반작용이 안 생기는 경우가 무부하일 때죠. 부하를 두어서 아까 전류를 흘려주게 됐을 때 비로소 이런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는 무부하일 때, 이때가 답이 됩니다. 전부하, 중부하, 과부하, 이거는 부하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걸 수 있는 전체를 걸었다는 거고,
이거는 적게 걸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걸었다. 그 얘기죠. 무부하일 때 중성점 위치 변동이 안 생깁니다. 40번 급전선에 전압 강화 보상용 사용되는 것. 자,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익혀주시고요. 즉 전압을 올려야 되는데 언제 전압이 올라가느냐. 과복권일 때가 뭐였냐면 전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이 무부하일 때의 전압보다 큰 경우가 과복권이라고 그랬죠. 과복권, 복권 발전기 중에서 과복권. 그래서 이때 부하를 걸었을 때 오히려 전압이 커진다. 즉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3번이죠. 과복권기.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 주시고요. 41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거. 자, 용접 나왔네요. 용접. 저희 친한 친구, 저희 형님이 바로 이름이 차동이라고 그랬죠. 용접을 잘 하십니다. 차동이 형이 용접공인데 굉장히 잘 하십니다. 용접을. 차동이 형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아크 용접용 차동 복권기. 차동이 형은 용접공, 차동이 형은 용접. 3번입니다. 그리고 이 차동 복권기는 수화 특성이라고 그랬죠. 수화 특성은 뭐냐면 전류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 이런 전압이 변동해도 전류는 일정한, 즉 이렇게 밑으로 마치 뚝 떨어지는 듯한 그래프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수직으로 낙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건 정전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 특성은 전류값이 일정한 특성을 갖는 복권기, 차동 복권기 기억을 해두시고요. 42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의 가장 큰 특징. 용접용 나오면 차동이형 생각나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접용 정전류 특성. 그래서 수화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프가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특성, 수화 특성 기억을 하십시오. 43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상권선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보상권선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하기 위해서니까 전기자 전류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가 돼야 됩니다.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니까 그걸 보상한다는 건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 2번이죠. 44번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 중 상호관계가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발전기에 우리가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즉 둘의 관계를 이렇게 무부하 포화 곡선에는 이 계자 전류와 여기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낸 것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고요. 부하 특성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인데 여기 이제 부하를 걸었다는 얘기죠. 부하를 걸고서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은 말 그대로 이쪽이 아니라 이쪽 외부 특성. 그래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암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걸 물었네요. 무부하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외부 특성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맞고요. 부하 특성도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그랬었죠. 무부하하고 부하는 같습니다. 내부 특성 곡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 아니고 여기가 유기기전력입니다. 유기기전력 여기.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익혀주신다 역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부 특성 곡선이
여기 보시면 내부 특성 곡선, 내부니까 부하 전류와 여기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내부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4번. 45번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 방금 얘기했죠. 무부하 특성은 계자전류와 단자전압입니다. 계자전류와 단자전압, 그러니까 계자전류와 무부하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 4번입니다. 3번이죠. 3번. 46번 직류전동기에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 벨트가 빠져버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돌리지 않는, 힘을 받지 않는 상황, 즉 무부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 있었죠. 우리 직권 전동기의 속도에서 보면 얘는 I분의 V 이런 상황이어서 무부하가 된다는 건 여기 부하 전류가 0이 됩니다. 거의 0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니까 회전 속도가 무한대가 돼버리죠. 이게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 자,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이 이거고요. 얘가 직권.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이 역시 어떤 상수의, 여기는 5분의 2 또는 이거 5분의 V-IA RA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유기기전력이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이가 오고 여기는 전류가 왔었죠. 그러니까 직권 전동기가 지금 이 전류 때문에 1번이 됩니다. 1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47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 방금 했죠. 직류 직권 전동기는 벨트가 걸면 만약에 그게 풀려버리거나 하면 무부하 상태로 돼버려서 위험 속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므로 1번이 답이죠. 48번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류 전동기 물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동차연 전동기는 차동 복권 전동기다. 이거 직권 전동기 쓴다고 그랬죠? 옳지 않고요.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 무부하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 이게 맞죠? 방금 우리 했던 대로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가 되면 위험 속도가 됩니다. 1번이 옳네요. 자,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직류 전동기는 분권? 아닙니다. 분권은 정속도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속도 변동이 큰 것은 직권입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직권 전동기는 속도 조정이 어렵다? 여기 직류죠, 직류. 직류 직권 전동기. 아니죠. 이 직권 전동기 속도 조정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얘는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조절하면서 속도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선 2번이 맞죠. 2번. 49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 그랬는데요. 속도 제어, 이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 있었죠. 이 속도에서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 전압 제어가 광범위한 속도 조정,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좋은 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압 제어를 선택해 주셔야죠.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운전 효율이 좋다. 전압 제어입니다. 전압 제어. 50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 전동기 우리 분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권 전동기 여기 분권 전동기는 파이가 옵니다. 그래서 V-IA RA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 자속과 속도가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자속을 2배로 하면 얘를 2배로 하면 속도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1번이 답이죠. 1번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기전력, 기전력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맞고 같은 식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의 자속을 이번엔 2분의 1배로 하면, 그쵸?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2분의 1배로 하면 얘는 반비례하니까 2배가 되는 거죠. 역수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분의 1배가 되면 이번에는 속도는 2배가 되는 거죠. 2배, 역수. 52번. 직류 분권전동기 계좌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 방금 이거였네요. 분권전동기의 속도 다시 한번. 얘는 5분의 V-IAR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저항이 IF죠. 이것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자속이 어떻게 될까요? 계좌 저항이죠. 다시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계좌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건 계좌 전류는 줄어들겠죠. 반비례니까. 전류가 줄어들면 당연히 자속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자속이 줄어들면 반비례하니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있죠. 53번. 직류 직권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같이 외워야 됩니다. 직류 분권전동기는 토크가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는 반비례. 직권전동기는 제곱이죠. 제곱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 분권, 직권,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이기 때문에 얘는 토크가 다시 한번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또 토크가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기억하시고요. 또는 이 그래프로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지금 토크죠. 토크는 이게 분권, 그리고 이런 모양이 얘가 직권이었죠. 즉 직권이 2차 함수 모양을 갖고 분권은 1차 함수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권은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반비례했죠. 이건 직권이죠. 직권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였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넣어보면 즉 3분의 1의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얘가 9분의 1분의 1, 즉 9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했다면 3배지만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9분의 1의 반비례, 즉 9배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어려운 문제. 자, 54번. 분권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거 방금 했죠. 분권전동기에서 얘는 전류에 비례하고 회전수에는 반비례하고, 직권은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권전동기의 토크는 회전수에 그냥 비례했죠. 1번입니다. 1번. 55번. 직류 분권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우리 직류 분권전동기에서 이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꿀 때에는 계좌권선이나 전기자권선의 접속 방향을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됩니다. 보시면 얘만 만약에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 이제 반대로 돕니다. 아니면 또 얘만 바꿔볼까요? 얘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번엔 또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즉 얘네 둘이 동시에 바꾸면 안 바뀝니다. 이렇게 동시에 한번 바꿔볼까요? 동시에 바꿔보면 그냥 돌던 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자 전류라든가 계좌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맞죠. 여기서는 계좌 저항을 바꾸는 게 아니죠.
거기에 공급되는 우리가 전기자, 계자에 공급되는 극성을 우리가 바꿔주는 거니까 전류를 바꿔준다 이렇게 해야죠. 4번이죠.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선이 아닌 것은 자 고정선 그러면 무부하선, 가변선이 부하선 그랬었죠. 고정선과 부하선, 가변선. 그래서 고철 기계를 가동을 했더니 공장이 표유해서 히스테리와 마찰이 생겨서 풍비바싹 났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손실이 이렇게 두 개 갈라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무부하선, 고정선이고요. 이 부분이 가변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선과 이런 기계선이 고정선이 되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선, 와류선. 자, 우리 그렇게 외웠었죠. 이런 시간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정선이 아닌 것 그러면 가변선, 동선이죠. 동선하고 표유부하선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3번이 답입니다. 자, 저런 개통도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57번 변압기의 성층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익혀주십니다. 여기 규소 함유량 4%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58번 전기기기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규희성화 기억을 해야죠.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시키는 거죠. 규소니까 히스테리시스손 줄이기 위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59번 전원전압이 120V, 전기자 전류 20A, 전기자 저항 1ohm인 직류 분권 전동기가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물었네요. 이때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면요. 여기 분권 전동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전기자 이렇게 그리고요. 분권이니까 이렇게 병렬로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뭐 이겁니다. 고작. 그래서 이쪽 들어가는 전압이 120V 전원전압 들어가고요. 자, 전기자로 들어가는 전류 20A. 그 다음에 전기자 여기 RA란 얘기죠. RA가 1ohm. 그 다음에 회전수 1500rpm 주어졌네요. 1500rpm. 이때 역기전력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전원전압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역기전력 구하는데 RPM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RPM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함정이고 이거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압을 공급해서 그러면 20A에서 1ohm짜리의 전압 강화가 생기고 나머지 전압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20에서 20 곱하기 1ohm 즉 20V가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의 역기전력은 120V에서 즉 이게 더 큰 전압입니다. 전동기는 이쪽에서 전압을 공급해 주니까. 그리고 20A 1ohm인 20V가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역기전력이 100V 걸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회전수 의미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회전수 의미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100V가 답이 되는 거죠. 100V. 3번이 됩니다. 60번 직류기 주요 구성 요소에서 자속을 만드는 것 너무 쉬운 문제. 계자죠. 계자. 전자석에 해당되는 계자. 그래서 정류자, 계자, 전기자, 정전계가 3요소였죠.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건 계자입니다. 계자. 61번 직류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우리 전기자 반작용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발전기는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틀린 거죠. 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우리 앞에서도 조금 전에도 살펴봤죠. 그리고 전동기는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틀린 거고요. 전기자 반작용 많이 살펴봤죠. 불꽃 발생, 주 자속이 찌그러지거나 감소, 이걸 우리가 감자라고 그랬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그래서 틀린 것이 4번이죠.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생깁니다. 중성축의 이동이.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